여러분에게 삶의 행복과 희망을 전해드리는 7도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참으로 많죠. 하루에 15분 정도 쓰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높여서 아주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고요. 또 편안한 숙면을 유도하여 피곤을 해소해 줍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식욕을 돋고 몸의 면역력까지 높여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값없이 전해지는 햇빛의 선물처럼 우리 사회의 마술을 통해서 희망과 치유를 선물하는 특별한 한 분을 오늘 비하인드 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저는 오늘 마술을 통해서 귀한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걸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때마침 무료로 마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도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마술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마술사에 맞죠? 네, 대표입니다. 네, 칠도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저도 해주실까요? 앉아도 되죠? 네. 네, 앉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술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가장 친화적인 동물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비둘기.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 마술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감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죠? 네. 그럼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네. 네, 하지 말고. 오. 와. 자, 목사님을 한번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예. 나와주시고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저는 C채널 칠도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온 칠도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손을 이렇게 같이 한번 대보시겠어요? 위에는 조금 잡고요. 위에는 조금 잡으시고, 반대쪽.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벌려서 이렇게 꺾어주세요. 꺾어줘. 예, 꺾으면 이렇게 고리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고리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예. 자, 이렇게 살짝 돌려서 돌리면은 이렇게 되죠? 네. 고리가 나오죠? 네. 고리를 그대로 걸어주시면 또 또다시 고리를 만들어서 그대로 걸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고리 세 번만 하시면 돼요. 네, 세 번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 있죠? 네. 앞에 있는 걸 안쪽으로 넣으세요.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에 넣은 거랑 이렇게 그대로 오른손으로 그대로. 잡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툭 내려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저보다 더 잘하셨어요. 자, 저는 왜 이렇게 되죠? 자, 자, 고리가 한 번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똑같은 방향으로 네. 고리를 넣으시겠습니다. 해법까지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그대로 넣으시고, 다시 넣어서 다시 아래도 이 아래도 똑같이 넣으시고, 넣고. 네. 우리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넣어주시고요. 넣고. 자,
하나, 둘, 셋, 후 불어서 당기면 이렇게 벌리고 안 벌리고가 차이가 나는 마술입니다. 그렇구나. 네. 자,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최정환 대표님. 네. 국경 없는 마술사회 대표로 계시는데요. 네네. 우선 이 단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2013년도쯤에 그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를 보면서 마술사들이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경 없는 의사회가 어떤 육체적인 거를 케어한다면 국경 없는 마술사회는 약간 그 정신적인 거를 케어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설립이 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된 계기라고 그럴까? 어떤 동기로 만드셨어요? 2011년도, 12년도에 제가 그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겼었어요. 어떤 사정입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계기도 있었었고요. 근데 마술로 좀 벌이가 좀 힘들어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을 겪다가 약간은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마술사로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딱 갖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의 그런 희망을 잡아준 친구가 지금의 저의 와이프고요.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을 다잡고 어려운 친구들 좀 도와주자라는 생각에 저도 어렵지만 이제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마술사들도 생각이 됐고. 근데 우리 최 대표님은 특별히 매직도 힐링 매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힐링 매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2005년도에 제가 프로로 입문을 했고 3년 동안 이제 분나생 수업을 받다가 독립을 할 때가 딱 돼가지고 독립을 해서 나의 캐릭터는 어떻게 가야 될까. 근데 2005년도에 제가 이제 백반증이라는 좀 그런 안 좋은 거를 좀 겪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이것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당시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술 치료, 이제 국어사전에는 뭐 육체는 케어할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지원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마술 치료라는 분야가 있어서 마술 테라피 얘기 들어봤어요. 네, 예.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약간은 이제 민간요법처럼 이렇게 이제 전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에서 체계화시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어떤 터칭적인 부분, 마음을 터칭해주는 그런 부분과 이제 마술의 어떤 기교적인 것들을 같이 섞어서 최정환 힐링 매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가치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분명히 목적도 다를 것이고 과정도 뭐 하나하나가 다 아무래도 일반 매직과 힐링 매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전위적 치유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 힐링 매직 때 하는 마술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아까 로프로 좀 보여드렸던 마술도 있고요. 이제 동전 같은 경우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정의를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동전은 없다 생각하시고 이제 상담사의 역할처럼 어떤 사람이 학생이 이제 딱 앉게 된 거죠. 근데 저 앞에서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뭔가 힐링 매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상황적으로 이제 학생이 돼서 이렇게 딱 오시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딱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받아치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뭔가 힐링 매직 보여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돈 있어요? 없는데. 저기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깨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도구적인 마술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 사람과 조금 더 친밀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있는데 저도 계속 이제 적립되어 있는 적용시키는 중이기 때문에 뭐
좀 우여곡절 겪으면서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 힐링 매직에 특별히 이제 그 관점을 힐링에 두고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 힐링 매직을 하게 되려고 했던 그 어떤 또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 객관증이라는 게 좀 생기고 나서 본인 자신에게부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이 좀 계속 왜소해지고 좀 낮아지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방송에 좀 나가다가 2008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좀 안 나가는 그런 상태가 돼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뭐 당신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계속 요즘에는 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좀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계속 찾아가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장애인 학교를 가서 1년 동안 또 장애인들, 지적장애인 아이들도 케어해보고 그리고 복지재단 통해서 노숙인들도 좀 자격증까지 발급해주면서 이렇게 좀 해보고 그런 시간을 이제 몇 년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 그 마술 벌이도 또 했었어요. 네. 또 고통받는 이웃들 만나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말 밥맛 없이 살고 살맛 없이 사는 사람들 밥맛도 나게 하고 살맛도 나게 하면서 보람도 찾으셨겠어요. 구체적으로 힐링 매직을 하면서 어떤 순간에 그 보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적장애인들이 좀 이게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회, 12회 정도 교육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가다가 제가 마술을 하나 딱 보여줬어요. 저 한 1, 2회 때 했던 마술을 딱 보여줬는데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적장애인들이 이렇게 그 시상의 그 기억하는 뇌 쪽 부분이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참 인체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그때 한번 또 느꼈었고요. 그리고 K 병원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갔을 때 그때도 이제 여러 단체들 대표님들을 통해서 가게 돼서 공연을 조금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개인 병실을 한번 돌아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 앞에서 카드 마술 뭐 이렇게 해봐야 별 의미가 없지 않겠냐라고 했었었는데 그 어느 마술 카드를 딱 가지고 한 70대 후반에 이제 암 말기 환자분 앞에 딱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샥 꺼내서 몇 개 보여줬는데 그 작은 어떤 그 희미한 눈동자의 그런 강렬한 눈빛이 저한테 딱 오시면서 약간의 흐뭇한 그런 것들을 딱 보게 되니까 이걸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조금 했었죠. 그 매직에 가장 열광하는 건 어쨌든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또 만국 공통어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와 하니까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인종을 앞둔 사람까지 호스피스 환자까지 모두가 함께 정말 이 매직을 통해서 치유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사시겠구나 싶어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그 전쟁 지역이나 분쟁 지역까지도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은 좀 두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과학자 형님한테 슈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농담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 지금 예정은 돼 있는데 아직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되게 된다 그러면 여름쯤에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가난한 지역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는 곳, 전쟁터에서도 마술을 하실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좀 단단히 마음 먹고 노력해야죠. 마술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고 또 빈민촌 지역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참 우리 최 대표님 참 오늘
그 마술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을 봐서 네 저도 참 많이 기쁘고요. 오늘 몇 가지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경 없는 마술사회 앞으로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이탕 노인, 노숙인까지도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 마술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참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 그야말로 힐링 매직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아시아를 살리고 아프리카도 살리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굿뉴스의 김영희입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만발한 꽃,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봄나들이처럼 설레고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대생들이 캠퍼스에 돌아다니는 길냥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시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냥이 프로젝트란 이름 붙인 길냥이들의 쉼터 공사를 위해 이들은 지난 12월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요. 많은 학우들의 따뜻한 손길로 후원금이 모이자 수의학, 건축 디자인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2달여 만에 길냥이들의 보금자리를 완성했습니다. 학생들은 길냥이들의 집을 지은 이후에도 당번을 정해 먹이를 주며 돌보는 등 온정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성적뿐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도 상위 1%인 서울대생들 정말 멋있네요.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시에 사는 9살 소년 레이스. 이 어린 소년이 매일 거리로 나와 레모네이드를 파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픈 할아버지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결장암을 진단받고 투병 중인 할아버지를 위해 돈을 모아 치료비에 보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며 시민들은 레이스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동참하면서 치료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어린 손자의 기특한 마음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네요.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A씨가 우회전을 하던 마을버스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밑에 끼어있는 A씨를 구조하려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펼치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 그때 마침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금세 10여 명으로 불어난 시민들은 경찰, 소방대원들과 함께 차량을 밀며 구조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구조된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생명을 위해 주저없이 힘을 보탠 성숙한 시민의식, 정말 감동입니다. 봄이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등 이런 불청객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마스크 하나만 착용해도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 하나씩 챙기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2007년 4월 8일 최일도의 행복편지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원근 각처의 번님들에게 글을 쓰고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꼭 만 10년째 3,654통의 편지를 쓰고 발송했는데요. 그동안 글 한 줄을 쓰기 힘들 정도로 너무 피곤한 날도 있었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날도 있었고요. 글을 쓰다가 어깨와 팔에 마비가 오고 손가락에 쥐가 나는 날도 있었지만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약속인지라 지난 10년간 하루도 펜을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 인생 여정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분들마다 제가 붙이고 나눈 글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순간순간 깨달음이 되었다는 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면 더욱더 펜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 줄 한 줄 사명과 정성으로 글을 써내려갔던 마음으로 비욘드 뉴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뼈,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 살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방금 보신 영상은 복음의 볼모지인 검은대륙 케냐에서 24년째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임은미 선교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활 속의 고백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 없는 날들을 슬픔 없는 기쁨을 비와 구름 없는 찬란한 햇빛만을 약속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려운 날들에 힘을 주고 흐르는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절망의 길에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시죠.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가 옆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지키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삶 속에서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비욘드 뉴스였습니다. 얼마 전 어머님께서 89세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언제나 긍정적이신 우리 어머니. 생일 축하가 끝난 후 아들인 제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고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년 봄에 완공하는 신두팔쪽 다 읽어와원. 나도 개운날 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운동할 끼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이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이시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꿈에는 나이 제한이 없지요. 그랜마 모제스라고 하는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의 민속 화가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제스. 그녀는 1890년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으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일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농장의 풍경을 재현해가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품 수집가가 우연히 그녀의 그림을 보게 되었고 뉴욕 미술관에 작품을 출품하기까지 됐습니다. 첫 번째 개인전까지 열게 된 거죠. 그때 나이가 79세였습니다. 민속화를 그리는 화가로 당시 산업화와 또 대공황으로 얼어붙은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 역할을 했고요. 101살이 될 때까지 총 1600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모제스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데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분명히 증명해 보이셔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다 생각해서 꿈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상황만 바라보며 꿈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는 적은 없으신가요? 꿈을 이루기에 적당한 때도 완벽한 환경도 없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여기 꿈을 이루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오늘도 내일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